네. 일단은 VR하고 AR은 이제 얼추 알 것 같은데, 요 로고도 약간 좀 생소하고 MR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제 생각이, 저는 VR하고 AR 두 개면 될 것 같은데, 뭐 MR이라는 게 굳이 꼭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제 AR과 VR은 되게 많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용도도 좀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VR과 AR을 구분하는 건 전 찬성인데, MR을 굳이 넣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마케팅 측면에서 동원된 단어라고 해도 조금은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이 새로운 헤드셋, 그 다음에 그 홀로렌즈라고 하는 이제 증강현실 렌즈 헤드셋을 발표하면서 이 약간 이걸 저희는 VR과 AR과 다른 MR입니다 이러면서 막 되게 많이 이제 강조하면서 들고 나왔던 단어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홀로렌즈를 단종한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지금 2까지 나왔었는데, 단종한다는 얘기는 MR 쪽으로 그렇게 성과를 낼 자신이 없다거나 뭔가 좀 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일 텐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MR이라는 게 VR과 AR과 좀 그다지 큰 차이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발전 방향이나 이런 거는 좀 궁극적이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해요. 근데 이 MR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만의 기술이 아니라 이제 오큘러스라든가 어떤 다른 뭐 AR 장비들도 이 MR 기술이 많이 동원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VR, AR, 그 다음에 MR, 뭐 메타버스, 360, 뭐 디지털 트위닝 이런 용어들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뭐 정의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죠. 그런 거를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MR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MR은 믹스드 리얼리티, 그러니까 믹스가 혼합됐다는 뜻이잖아요. 혼합 현실이래요. 아, 그러면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을 혼합했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사실 그것도 엄밀히 맞는데, 그런 것보다는 현실과 가상을 혼합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뭔 차이야? 근데 좀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MR은 AR에 좀 더 가깝다고 해야 될까? 요거 또는 AR의 문제점을 해결한 게 MR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R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도 AR 어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구를 배치를 해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 뭐 가상으로 신발을 뭐 신겨본다던가 옷을 입어본다던가 뭐 이런 거, 그런 게 그 증강현실 어플에 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현실과 요 3D 오브젝트가 겹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다음 장을 보면 이게 설명이 더 될 텐데, 요거 저 증강현실 미술관이라고 그 시내 몇몇 곳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예전에 홍대 그런 쪽에 가면은 지하에 그 미술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 사진 찍고 막 그랬던 미술관인데, 뭐 페인팅으로 뭐 이렇게 막 그려놓은 데 있어요. 벽화 막 그려놓고 거기 가서 뭐 그냥 사진 찍고 놀고 막 그랬는데, 그런 데 가시면요, 그 타블렛이랑 스마트폰으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찍으면 주변에서 뭐 용암이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비가 내린다거나 이런 게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증강현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 자세히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용암이 여기서 지금 여기는 없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 앞으로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사람 뒤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AR이라는 게 현재 기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앞에다가 그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인식하거나 물체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기술, 그게 MR이에요. 그러니까 혼합현실이라는 거에 VR과 AR을 섞었다는 게 아니라 현실과 증강현실을 섞은 게 MR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스마트폰 단순 증강에서 요런 그 가상으로 만든 3D 오브젝트를 배치를 이렇게 해볼 수는 있는데 요 왼쪽에 있는 소파는 실제 있는 것 같죠? 그쵸? 요 뒤에다 얘를 배치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 인식을 못 하니까 실제 사물 뒤에는 배치 못하고 무조건 앞에만 나오게 한다는 얘기. 그게 증강현실의 불편한 점이었는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MR이에요. 그러니까 요 원리는 이제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 왜 그게 가능할까? 왜 가능할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들어갔을까? 현실 세계를 스캐닝하는 기술. 그게 뭐라고? 디지털 트위닝. 예. 실시간 3D 메쉬 트위닝이 사용이 돼서 공간을 인식하게 해줘요. 이거는 뭐냐면 구글 들어가셔가지고요. 제가 뭐 심심하시면 검색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홀로렌즈 투 메쉬 스캐닝 뭐 이렇게 얘기할게요. 공간 매핑. 제 용어를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요. 구글 같은 데 검색하셔서 홀로렌즈 그다음에 공간 매핑이라는 거를 검색하시면 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혼합현실이 왜 가능할까? 그러니까 현실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란 얘기잖아요. 그게 공간 매핑이에요. 요거 원리 보시면 How do you get holograms to run and jump around your 네네,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컨텐츠나 이게 그 사물을 인식해서 그 사물 위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 뒤편에 나타나기도 하는 기술이죠. 사실 이제 홀로렌즈만 쓰면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되게 불투명하게 보이고 해상도가 너무 작아가지고 뭐 잘리고 막 안 좋은 점은 있는데 요런 되게 첨단 기능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증강현실이 그 사물 앞에다가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가짜 그 증강현실이었는데 그걸 실제로 현실과 이렇게 융합하는 그런 기법이 공간 매핑. Spatial mapping is key to the HoloLens experience. It lets HoloLens see your real 이렇게 world 되는 거예요. and 그러니까 enhance and blend it. 홀로렌즈를 써가지고 요 자기의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면요, 실시간으로 이거 메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D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까 동영상에 봤듯이 이렇게 스캐닝된 공간 위에서 이렇게 3D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띄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실시간성이라던가 이게 좀 많이 떨어지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요 기능은 분명히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증강현실에 있어서. 예. 그런데 홀로렌즈를 단종을 하다니 뭔가 다른 뭐 대안을 내놓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의외였어요. 답이 당장에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걸 공간 매핑이라고 하고요. 이걸 공간 인식이 디자인에 활용하는 걸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죠. Or to show the user a visualization of the room they are in. Spatial mapping data can be stored between sessions, so it's there the next time you start up HoloLens in the same Spatial awareness is one of the core features of HoloLens. It allows the device to understand the world around you. By this, we mean the real world, like the room you're in.
The spatial awareness 요 system 홀로렌즈 builds a 착용하신 collection of 분이 meshes 나타나셨습니다. that represent the 그럼 shapes in the 요분이 environment, 공간을 allowing 둘러봐서 developers to make some 공간 very 매핑, cool 그러니까 interactions 일종의 between 지도를 holograms 작성하는 거죠. and real-world 3D objects. 공간을 통해서 지도를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The visuals for the 메시화해주는 mesh 거죠. can be 그러면 customized to fit 자기가 your 만든 app's 어떤 needs, and they'll fall into three modes: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visible, 캐릭터라든가 where you 이런 can see 것들이 the mesh 실제 or 그 at least 공간에 see the mesh 돌아다니면서 at times. 숨기도 하고 그 Occlusion, 뒤편에 가기도 하고 where the 이렇게 mesh 되겠죠. can't be seen but 그런 hides 기술, objects 이게 behind 디지털 the mesh, 튜닝의 또 한 and none, 단면이죠. where the mesh is only used for collision 네. purposes or 시간이 이렇게 data. 많지 않으니까 Keep this in mind, 요 because 원리를 FOV 한번 좀 더 model into 보시고 Unity 나중에 and other 홀로렌즈, development tools 공간 for you 매핑, to 그다음에 simulate 이제 공간 environments. 인식 이런 But 거 most importantly, 뭐 you can test your spatial aware 연계돼서 app in different 검색하시면 settings 관련 and 정보 많이 make 나올 tweaks to 겁니다. it inside the editor. 이해됐죠? 다시 그럼 강의 자료로 돌아갈게요. 네. 그래서 혼합현실은 그 AR의 부족한 면을 좀 보강하면서 이렇게 등장한 Whenever 거다. you spawn 그래서 objects into your apps, 그 make sure that MS가 their 이제 positions 그 오디세이 respect 뭐 the 이런 거를 room's 삼성이랑 같이 bounds. 협업해 내놓으면서 Spawning visible objects behind a real 그 wall is a bad 가상현실 idea, 기기가 아니에요. especially if you are 저희는 using MR이에요. spatial 이렇게 mapping 하려고 with 이제 an 마케팅 occlusion 용도로 shader. 쓰면서 So always check 자신들만의 that 어떤 spawned objects 그런 appear 비전을 within the 제시하려고 bounds of your room. 만들었던 개념이에요. 뭐 결국엔 사용되게 Constantly 될 showing 겁니다. the spatial mesh in your app, 자, 여기까지 despite 정리가 looking cool, 됐고요. can be very noisy or distractive for the user 요거는 and may not 이제 help them achieve their 뭐 task.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That's 대한 why 얘기인데 we recommend showing the 이거는 mesh 제가 only 내일쯤 if 다시 the user 설명을 needs to 드릴게요. know 그러니까 that it's there. 되게 이제 And 부작용이 even in 많이 those cases, 발생합니다. you should use 실질적으로 pulses, 저희들 so 이제 it's subtle 개발 사례 아까 and 잠깐 elegant. 보여드렸는데 그거 개발하면서 되게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VR 환경에서 게임을 In 만드는데 this chapter, we've explained some UI는 어떻게 해야 fundamental 되더라. recommendations around spatially UI에 aware 관심 있다고 apps. 하신 분이 있으셔서 Use 제가 scene 언급해 understanding 드리는 to 건데 place objects on UI를 specific 최소화해야 surfaces. 되더라고요. Make VR에서 scanning a 하려고 part 하면. of your user 그래서 experience. 그런 얘기들 같은 Test your 것도 app in different 설명드릴게요. environments 나중에. by importing mesh 그런 data 문제점들이 into 되게 your 많아서 development tool. 기존의 Spawn 매체와는 좀 objects 다르게 within the 뭔가 room bounds. 이 Only 작업을 show 해야 the 되는 spatial 그런 mesh 게 when 있었습니다. needed. 네. Make holograms respect their surroundings. 그리고 요즘에는 Spatially aware VR에 apps can be incredibly powerful. And if they're designed 대신해서 properly, 요런 they can truly blend holograms with reality. 스크린을 사용을 해가지고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좀 있더라고요. 요거에 대한 사례도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메타버스란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텐데 오늘은 내일까지 제가 메타버스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잠시 메타버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지금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메타버스가 되게 중요한 단어였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 기업들 투자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 그러니까 통신사라던가 게임 기업들 뭐 이런 데서 되게 참여를 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페토랑 가장 유사했던 SK텔레콤의 이프렌드라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제페토 따라한 거죠. 뭐 관계자분들 들으시면 역정 내시겠지만 엄연히 따라한 거지. 거기까지 나왔는데 LG는 없죠. 그렇잖아요. 통신사들이 다 너도나도 다 할 것처럼 했는데 없어. 그 다음에 게임사 뭐 NC나 뭐 넥슨이나 이런 데서 뭐 되게 할 것처럼 했는데 되게 제페토 수준의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이 거대한 플랫폼이죠. 그게 출시가 안 됐잖아요. 예, 뭐 아마 NC에서는 출시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전면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투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플랫폼 지향의 메타버스 서비스들은 지금 성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고 수익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주가 하락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기 위믹스라고 코인하고 같이 접목한 위메이드라는 게임사 있거든요. 거기서 만든 메타버스 서비스인데 별로 성과 못 내고 있어. 지금 주주들 난리 나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그 메타버스의 어떤 되게 근원적이고
거대한 플랫폼 전환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느끼죠? 지금 이거 지금 그 방학 동안에 귀중한 시간 내 가지고 메타버스 좋다고 해서 지금 수업 받으러 왔는데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지금 그러실 텐데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대하고 되게 패러다임 전환적인 플랫폼보다는 게더타운, 그 다음에 로블록스, 그 다음에 그 네이버에서 만든 잽 같은 거, ZEP, 요런 거는 되게 흥하고 있어요. 그런 게 오히려 더 일반 유저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게 진정한 메타버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거대한 담론에서 얘기하는 메타버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소한 메타버스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 조그만 그 비대면 커뮤니티를 구성하거나 뉴 인터넷을 하고자 하고 그다음 비대면 커뮤니티를 하려고 하는 그 메타버스 서비스들, 그게 오히려 저는 더 메타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쉽게도 그 이프랜드나 이런 큰 회사들이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그 통신사 분들하고도 그 미팅을 좀 진행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뭔가 좀 합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막 그랬을 텐데 그 얘기가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많았는데 연말 되면서 좀 조용해지고 내년까지 그게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정부나 대학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 지향적인 그런 서비스들은 지속적으로 많이 시도가 되긴 할 건데 유저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유저가 저기 들어와야 이게 될 거 아닙니까? 제페토 서비스가 되게 그 아바타 인형 꾸미기 이런 거 되게 좋았는데 이거를 상업적인 모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페토 안에 무슨 CJ의 편의점이 들어가거나 이래가지고 거기 수익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페토 유저들은 귀엽고 재밌으니까 사진 찍으러 갔는데 거기 가서 뭘 사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좀 당황하는 거지. 기업들이 제페토가 되게 흥하길래 거기에 상점만 열고 하면은 되게 많이 이제 홍보 효과도 있고 그래서 앞다퉈 뛰어들었는데 기대 이하야. 그래서 유저들은 그런 거대한 메타버스보다는 조금 더 실생활에 사용되는 메타버스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약간 좀 패러다임 전환이 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메타버스라고 검색하시면 작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가 되게 신세계가 열릴 것처럼 이런 과장된 의견들이 되게 많이 노출되거나 아니면 메타버스를 부정하는 의견이 양극화돼 가지고 많이 동영상들이 많이 노출됐었는데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메타버스 관련 영상이 별로 안 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작년 그다음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되게 있어서 허상이다, 실체다, 미래다, 현실이다 이런 얘기로 서로 많이 의견 교환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오히려 실제 메타버스가 뭔데, 메타버스로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사용 목적에 대한 그 의견 교환, 그다음에 논쟁, 이런 게 더 대두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자, 그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한 맛배기를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VR과 메타버스 플랫폼이, 여기서 말하는 VR은 메타버스랑 상관이 없죠. 근데 그냥 제가 VR 하도 좋아해서 써놓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해라고 하는 게 더 맞고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거를 연도별로 한번 좀 구분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인터넷이라는 게 도입이 언제쯤 됐을까? 누가 한번 저랑 눈 마주치면 대답하는 겁니다. 언제쯤 시작됐을까요? 인터넷이라는 게 몇 년도쯤? 아마 힌트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점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 90년대예요. 언제쯤? 인터넷. 그러니까 무슨 원시시대 인터넷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통신사 통신사에서 서로 인터넷 접속도 하고 이런 그런 시점. 9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도 인터넷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90년대 돼서야 이제 통신이라는 게 이제 개인 통신, 그다음 PC 통신 이런 게 나오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2000년이 돼서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터넷 쓰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이라는 거는 되게 역사가 그렇게 깊지 못한 수단인 거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발전 방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누가 10년 단위로 이걸 좀 정리해놨더라고. 그러니까 2000년대를 월드 와이드 웹, WWW라 그러죠. 그게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건데, 웹이라는 건 거미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한다고 해서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데, 그게 2000년대에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 이전에 90년대는 월드 와이드가 아니라 통신 시대였지. 되게 그냥 아주 어르신들이 쓰던 그 PC 통신이라고 하는 그 시절이지. 그러니까 인터넷 세계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라고만 접속한 거야. 그때만 해도 되게 우물한 개구리잖아요. 그냥 통신사 서버랑만 통신했던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2000년대 되면서 전 세계랑 공유하게 된 거지. 그게 WWW예요. 그러다가 2010년 되면서 뭐가 등장했을까요? 모바일, 스마트폰. 혁명이었죠. 그러니까 그 스티브 잡스라고 애플에 이제 돌아가신 형님이시죠. 그분이 갑자기 이게 스마트폰이 하고 딱 내놓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애플폰이 1이었을까 2였을까요? 기억하시는 분 없죠? 2010년도에 스마트폰 안 써봤을 테니까. 그렇잖아. 네, 저는 써봤어요. 저는 써봤는데, 그때 애플 1, 2, 3 중에 뭐였을까? 3예요, 3. 이상하죠? 왜 애플 스마트폰 1이 안 오고 3가 들어왔다니까. 이상하죠? 늦게 들어온 거잖아. 늦게 들어올 이유가 있었어요. 통신사에서 막았어. 국내 통신사에서. 그리고 삼성이 막았어. 삼성하고 통신사가 애플이 우리나라에 진입하는 걸 막았습니다. 왜? 그때만 해도 삼성에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스마트폰이 없고, 그냥 햅틱폰이니, 이런, 그냥 그냥 2세대 전화기, 그건 전화기죠. 스마트폰이 아니지. 전화기로 이렇게 통신하고 이러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렇게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애플은 유명했죠. 근데 애플에서 스마트폰 있는 걸 나와가지고 그냥 전 세계를 다 씹어먹고 있는 거야. 그게 준비도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는 삼성 스마트폰도 못 만들었겠지. 그쵸? 그래서 몇 년을 막았고, 지금도 그러는 게, 애플이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시장에 내놓을 때 1차, 2차, 3차, 나라들별로 이렇게 차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항상 제일 먼저 애플이 출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쵸? 1차 출시국이 아니야, 항상. 그게 아마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 영향도 좀 있고, 뭐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막 되게 좀 막고 있어, 지금도. 그래서 그 시절이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그런 게 있었고, 그러면 2020년은 뭐냐? 뭐 메타버스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제 어거지로 이렇게 놨는데, 제 생각에는요, 2020도 여전히 스마트폰 시기예요. 예. 그 대중들이 지금 몇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겨우 몇 천만도 사용 안 하고 있는 VR이니 무슨 메타버스니 뭐 5G니 이게 어떻게 대세가 될 수 있어요? 여전히 2020년도의 대세는 스마트폰입니다. 예. 되게 스마트폰이 너무 혁명이야.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잖아. 지금 본인들 스마트폰 하루만 어디 집에 놔두고 돌아다녀봐.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VR 장비나 이런 거 뭐 하루 안 썼다고 해서 불편해? 전혀 안 불편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활 기기가 아닌 거지. 생활 기기가 아닌 VR 기기가 어떻게 그 2020년대를 대표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전 2030년이 돼서도 될 수 있을까라고 좀 사실 좀 의아한데 일단은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그 2020년도에 등장한 VR 기기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가 대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엣지 컴퓨팅이니 뭐 소셜 파티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말도 안 돼요. 여전히 2020년은 스마트폰의 세대다. 제페토도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거 아시죠? 예. 그렇잖아요. 메타버스 대부분 PC나 스마트폰에서 돌아가지 VR에서 돌아가는 거 없어요. 예. 자,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버추얼 리얼리티는 알겠어요. 버추얼 리얼리티는 알겠고, 그 다음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뭐 메타버스의 기원이 뭐 스노우 크래쉬라고 하는 뭐 90년대 등장했던 소설에서 그 용어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런 얘기는 할 거 없고, 저는 어디에 주목할 거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세컨드 라이프라는 소셜 게임인데 2005년도에 2006년도에 잠깐 유행했던,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메타버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 그때는 소셜 게임이라고 얘기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메타버스예요. 그런데 그때 등장했을 때는 왜 메타버스라고 각광을 못 받고 열광하지 못하고 지금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을까? 요 세컨드 라이프라는 서비스가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그때만큼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갑자기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틱 튀어나오고 뭐 난리가 났을까? 그나마 또 작년에 좀 난리 났었고 요새는 좀 그렇게까지 좀 시들하긴 하지만 그래서 또 시들어질 가능성이 더 있죠. 과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요거는 요게 세컨드 라이프라는 거고요. 두 번째 게 싸이월드라고 아세요? 싸이월드? 여러분들은 잘 사용은 안 해보셨는데 그 언론상에서 싸이월드 부활이니 무슨 뭐 옛날 사진을 뭐 추억의 돈이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페이스북하고 좀 비슷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소셜 SNS예요. 싸이월드라고. 그 싸이월드도 참 할 얘기 많은데 거기서 도토리 장사 하지 말고 무료화해가지고 전 세계에 풀었으면 지금의 페이스북을 대신한 SNS가 됐을 수도 있었던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 페이스북 이전에 나왔던 서비스입니다. 무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안 됐죠. 예, 너무 도토리에 집착하는 바람에. 예, 요거는 뭐 다음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아쉬운 사례인데, 이분들이 돈 좀 벌어서 싸이월드 3D라는 거를
저기 한번 만드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또 메타버스였던 거야.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때 흥하지 못했을까? 인터넷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인터넷 괜찮았습니다. 속도가 좀 떨어졌을 뿐이지 뭐 인터넷 못할 것도 아니었거든. 그리고 3D 게임도 했었고 멀티플레이 게임도 했었잖아요. 인터넷 환경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 순전히 사람들의 인식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었어. 그런데 요즘에 2020년도에 그 메타버스라는 게 되게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각광을 받게 된 연유가 뭘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갑자기 메타버스가 왜 떴을까? 요즘에, 그러니까 2020년대 되면서. 이솜 씨가 얘기해 보세요. 은근히 정답 말하더라고. 뭘 것 같아? 몰라. 좋아. 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그 예전에도 시도도 많이 했었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컨드 라이프는 꽤 유명했고 타임지 이런 데도 표지에 등장하기도 했었어요. 되게 새로운 대안이다. 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이러면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 그때 되게 더 올라가지 못하고 주저앉았을까?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2020년대 되면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왔을까? 팬데믹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으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그렇게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초창기, 그러니까 2019년도 저희 회사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한 명 열만 있었어도요, 전 직원이 그 즉시 퇴근했어요. 다 집으로 갔어. 안 그럴 수가 무서우니까. 그래서 막 재택근무도 전 회사가 다 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하고 뭐 이러는데 여전히 재택근무 하긴 하는데 그때는 되게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쵸? 카카오톡만 가지고 대화만 가지고도 불편했어. 화면 공유도 실시간으로 하고 싶고 화면 화상 미팅도 좀 해야 되겠고, 이런 새로운 니즈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니즈들의 총합이 뭐냐? 이런 수많은 니즈들, 그다음에 수단들, 이게 뭡니까? 그게 메타버스다라고 된다. 그러니까 비대면을 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수단들, 통신, 메시징, 커뮤니티 구성, 그다음에 보드, 그다음에 실시간 협업, 이런 모든 이런 행위들,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메타버스인 거지, 제페토가 메타버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데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뭐예요? 라고 질문이 나오면 제페토! 이러시는데 제페토는 메타버스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제페토 직원들도 자신들을 메타버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 제페토 앱을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거기 소개 글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메타버스라고 안 써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앱이라고 자기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바타 놀이하고 자기 사진 찍어서 자기만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어떤 공간에서 친구 불러가지고 서로 스크린샷 찍고 놀고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려고 만든 앱이에요. 안 그랬으면 PC 기준으로 만들었겠지. 메타버스를 하려고 했었으면은.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팬데믹 오면서 제페토 메타버스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지금 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힘들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팬데믹 상황이 점점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메타버스는 어떻게 될까? 예, 메타버스란 말이 유지될까?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먹거리를 찾게 될까? 자기의 직업을 갖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건 내일. 예. 오늘은 첫날 수업이고 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제가. 오늘의 주제는 용어들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렸고, 메타버스라는 게 시점상에 돌출이 됐는데, 요게 과연 이후로도 유지될까? 유지되면 어떤 형태를 띨까?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진출하려고는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작용이 될까? 이점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이제 요 이후에 그런 얘기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첫날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바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수업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상황이라서 이제 두서없이 그냥 제 얘기만 했어요. 제 얘기 위주로 했는데 조금 불편했던 상황이나 이거는 내일부터 그 수업을 더 전개하면서 조금 더 맞춰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하도록 할 거고, 질문 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저한테 지금 물어보세요. 어거지로 질문하지 마시고, 없으면 하지 마. 네네. 이 세상에 수업 빠져서 차질이 안 생기는 수업은 없지 않을까요? 예, 없는데 개인 스케줄이 있으니까 좀 빠지고 이러실 텐데, 그냥 크게 생각하셔서 여기에서 무슨 매뉴얼을 배우거나 이거를 시험 준비를 하거나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에 대한 어떤 트렌드라든가 아니면은 좀 약간 큰 패러다임에 대한 학습이기 때문에 며칠 빠지셨거나 중간중간 비어도 큰 흐름까지 놓치거나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